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25년도에 공개된 공개 문제 25번을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델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모델링과 두 번째 모델링 각각의 파일을 IPT로 저장을 해서 어셈블리 하셔도 되고요. 한 개의 파일에다가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그리셔도 돼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두 개의 모델링을 따로 작성을 해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용해서 두 개의 제품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모델링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모델링부터 작업을 할 건데 이 모델링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위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중심선이 지나가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중심선이 지나가죠. 자, 그래서 저는 원점을 여기로 잡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X, Y 평면에다가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선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기존에 이 슬롯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슬롯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중심점 하나 찍어주시고 옆으로 가서 대충의 형태를 먼저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치수 기입으로 두 선을 찍어서 3mm라고 치수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점에서 중간 지점까지 24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체를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절반만 작성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이 선은 필요 없는 선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선으로 닫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닫힌 프로파일이 되어 있어야지만 회전체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치수들은 제가 공개 문제라고 하는 거를 받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치수 기입을 한 거라 실제 시험 볼 때 치수는 이 치수 기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는 방법만 참고하라고 제가 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단 부분도 우리 간단하게 그냥 두 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여기 00점 찍어주시고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놓고 치수 기입을 주셔도 되고요. 직접 치수를 입력하고 그리셔도 되세요. 자, 저는 일단 그림부터 그려놓고 치수 기입을 주도록 할게요. 가로선의 길이, 자, 여기 아래쪽에 24를 우리가 12로 치수 기입을 한 거는 회전체의 절반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8 나누기 2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높이 윗선에서 아래선까지 전체 높이 6mm로 치수 기입을 해 주시면 되세요. 중간에 있는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 두셔도 되는데요.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 두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회전하기를 누른 다음에 어느 부분을 회전할 건지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 축이라고 하는 걸 눌러 주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선을 미리 중심선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전체로 생성이 되세요. 자, 근데 만약에 스케치를 중심선으로 바꿔 놓지 않았다면 축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중심축으로 사용할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것도 회전체로 만드실 수 있어요. 회전 눌러주시고 두 군데 영역을 찍어주시고 축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중심선을 선택을 하거나 저처럼 스케치에서 중심선으로 바꿔두시면 되세요. 자, 이제 윗면에다가 다시 스케치 작성을 하고요. 자, 요 부분의 형상을 그림을 그릴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가 슬롯이라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얘는 중심점이 여기고 이렇게 슬롯이기 때문에 좀 전에 사용했었던 이 슬롯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 슬롯으로 중심점 슬롯으로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이 편해요. 그래서 중심점 슬롯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먼저 00점을 찍어주시고 대충의 모양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치수 기입을 주시면 되죠. 자, 직선의 길이는 10mm예요. 그리고 이 선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6mm예요. 자, 이 치수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치수 두 가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해 주시고 돌출. 자, 이 부분을 돌출할 건데 얼마나 돌출할 거냐, 돌출 거리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7에서 6mm를 뺀 만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거리에다가 17 빼기 6이라고 해 주셔도 되고 암산으로 작업을 해서 11이라고 넣어 주셔도 되세요. 자, 이제 6mm라고 하는 폭에 이 풀알로 작성이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라운드가 3이란 얘기죠. 지름의 거리가 6mm니까 반지름은 자동적으로 3이 되죠. 목깎기라고 하는 걸 눌러서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라운드 3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작성은 다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 시험 보러 가시면 B번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이 B번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도면에 01이라고 되어 있다고 01을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받은 B번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면을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문자라고 하는 거를 작성해야 되니까 텍스트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문자를 쓸 지점을 찍어주세요. 자, 여기에 가로로 중간, 세로로 중간, 텍스트 상자는 해제하시고 01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글자 중간에 기준점이 생기도록 작성이 되는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싶으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글자 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글자 크기와 글자의 위치 이런 건 제약이 없긴 한데 글자가 너무 작게 형성될 경우에는 글자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주시고 주어진 이 그림과 비슷한 개체가 되도록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얘는 돌출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셔도 되고 엠보싱을 쓰셔도 돼요. 만약에 글자가 쓰여진 면이 플랫한 면이라면 돌출도 가능하지만 이 글자가 써진 면이 곡면이라고 하면 반드시 엠보싱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저는 엠보싱으로 글자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는 음각으로 깊이는 0.5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글자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버전이 지금 2025여서 얘가 자동으로 개체가 있는 곳을 인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24버전이나 22버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글자의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글자가 형성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부품 하나 작성이 끝났으니까 저장하기로 저장 하나 해 주시고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1번 부품이니까 부품 1번 이렇게 저장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모델링은 세로 스탠다드 IPT 열어주시고 자, 두 번째 모델링도 회전체예요. 저는 요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회전체로 작성한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더 채워서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X, Y 평면에다가 아까와 동일하게 기준점이 여기로 오도록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 그리기로 작성을 할게요. 자, 먼저 한 이쯤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밑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찍을 때는 앞전에 우리가 그려놓은 이 개체와 동일 선상에 오도록 클릭을 해주시고요. 밑으로도 클릭, 옆으로도 클릭. 자, 그 다음에 우리 0,0점을 중심선을 사용할 제로점을 지나는 중심축 요렇게 하나 작성할게요. 자, 중간에 있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치수기입 하시면 되죠. 자, 치수기입을 눌러서 중심선과 이 외곽선을 클릭을 해서 여기는 29파이
그리고 중심선과 여기 외곽은 현재는 32파이는 아니지만 기준을 잡기 위해서 32로 치수 기입을 할게요. 그리고 돌출된 형상은 7mm. 그리고 이 돌출된 형상부터 바닥까지 여기 사이즈는 15mm. 그리고 여기 윗선에서 윗선까지 거리는 3mm. 자, 이렇게 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요거 개체부터 먼저 그림을 그리고 위치를 구속 조건 주도록 할게요. 선 그리기로 먼저 윗선상에다가 클릭을 해서 직선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끝 지점에다가 갖다 대고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중심점이 이 선상으로 오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세요. 자, 요렇게 호 하나 그림 그려주시고 다시 그대로 수직을 유지한 채로 내려서 선상에 일치되도록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치수 기입을 계속해서 넣어줄게요. 치수라고 하는 걸로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여기는 4mm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선과 중심선을 찍어서 여기는 21파이가 되고요. 자, 알고 있는 치수는 거의 다 준 것 같은데요. 이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심선과 중심점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치라고 하는 걸로 중심점과 선을 찍어주시면 되세요. 이때 중심선의 중간점을 찍으면 우리가 Y값에 대한 치수로 구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심선을 찍어서 위치를 고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거와 얘를 위치를 맞출게요. 지금 보면 중심선이 요 같은 홀의 센터에 중심점이 위치되어 있으니까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이거와 얘를 찍어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출되어 있는 7mm라고 하는 거의 중간 부분도 이거 라운드의 중심의 위치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평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중심점과 세로 7mm 라인의 중간점을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완전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반드시 있게 나와야지 필요한 치수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라운드를 주고 형상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라운드를 주게 되면 이 구속 조건을 완전하게 구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피처부터 생성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라운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 회전하기. 여기 부분을 회전하겠다. 축이라고 하는 거 누르면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기 부분이 동그란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형태이죠. 요거를 작성해 주셔야지 되는데 여기 윗면을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렇게 네모를 하나 그림을 그려서 돌출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 직사각형으로. 자, 여기 중심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두 점 중심 이 메뉴를 지정해 주시고 먼저 중심점부터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이때 우리 가로 사이즈가 32고 세로 사이즈도 32예요. 32에 32로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돌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대로 그냥 돌출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중간 부분이 이렇게 막히거나 중간 부분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돌출하시지 말고요. 여기 있는 개체를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투영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이 개체를 한번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돌출하기로 여기 부분을 찍어주시고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7mm라고 작성하시면 되죠. 자, 기존 개체에서 잘라내기 명령어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접합이 돼야 되니까 접합으로 붓 연산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코너 지점에 라운드를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 코너에 들어갈 라운드 값은 8mm예요. 8이라고 적용을 하시고 적용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엣지 부분 그리고 여기 엣지 부분 바닥에도 안쪽과 바깥쪽 엣지를 찍어주시고 반지름 1.5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모델링도 작성이 완료됐어요. 자, 이제 이 부품도 저장을 해 주시고요. 부품 2라고 저는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을 한 개의 개체로 어셈블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도록.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이번에는 스탠다드 IAM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개체는 고정된 개체를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배치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파일을 불러 오셔도 되고요. 탐색기를 하나 열어놓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고 오셔도 돼요. 자, 저는 요거 탐색기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탐색기를 이렇게 열어 두시고, 그리고 이 파일을 여기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고 오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앞에 보시면 압정이 박혀져 있죠. 드래그 앤 드랍은 부품이 갖고 있는 원점과 조립품의 원점이 일치되도록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옵션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이거를 배치라고 하는 걸로 가져오시게 되면 여기 반드시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조립품이라고 하는 거에서 원점의 첫 번째 구성 요소 배치, 이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품을 갖고 오셔야지만 원점에 일치되도록 제품이 불러지게 돼요. 자, 이 제품은 우리가 제품을 모델링 할 때 원점이 있었고 조립품에도 원점이 있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일치되도록 오지 않으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립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조립품에서 원점에서 첫 번째 구성 요소 배치 요거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갖고 오시면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고 오셔도 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제품도 가지고 올게요. 두 번째 제품도 부품 1번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고 오시거나 배치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기를 조립을 할 건데 뷰를 잠시 바꿀게요. 뷰에 가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 음영 처리로. 자, 이제 얘를 여기다가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 제품의 기준도 이렇게 잡았었고 얘 제품의 기준 홈의 중심에 잡았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는 이 기준 원점과 기준 원점으로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센터 축부터 맞춰주고 구속 조건 눌러서 얘의 중심축과 이거의 중심축을 맞추겠다. 자, 요 라인에 있는 어떤 개체든 이렇게 중심축이 표시되면 상관이 없어요. 자, 중심축이 나오는 개체, 원 기둥이나 이렇게 도넛체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조립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방향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반전을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만 조립을 하게 되면 뷰에서 반단면도로 얘를 이렇게 잘라 보게 되면 요 중심이 맞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출력을 하시면 당연히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붙어서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얘를 중간 위치로 옮겨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가 조립에서 구속 조건인데요. 이 부품 2번을 그림을 그릴 때 기준을 잡았던 원점 여기 있었죠. 요거와 그리고 두 번째 개체를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었던 원점 요거와 두 개가 같은 레벨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필요한 구속 조건은 구속 조건 눌러주시고 메이트라고 하는 거에서 터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시로 첫 번째 거에 XZ, 두 번째 거에 XZ 이렇게 눌러주시면 두 개가 같은 중심선으로 맞춰지게 작업이 되죠. 자, 뷰에 가서 단면도는 삭제하도록 하고요. 요렇게 되면 얘가 중심축은 일치하는 상태로, 그리고 홈의 센터도 맞춰진 상태로 작업이 되세요. 자, 그럼 이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제출하실 때는 파일에서 내보내기 CAD 형식, 그리고 파일 형식을 먼저 스텝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서 저장해 주시고, 한 번 더 파일에 들어가서 내보내기, 이번에는 CAD 형식에서 파일 형식을 STL 파일로 내보내기.
제출하실 파일은 이 STL 파일과 STP 파일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세요.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두 가지 모델링을 각각의 IPT 파일로 작성을 하고 어셈블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제품을 한 개의 개체처럼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봤어요. 요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부품이라고 하는 거에서 별도의 모델링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어셈블리 되도록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자, 요거는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같은 공간 안에서 제품을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